네, 어서오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난생 처음 팬데믹을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했을 텐데요. 자, 오늘은 이 코비드19 이후에 어떤 점들이 좀 중요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거의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비록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오히려 장기전으로 좀 접어들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게 또 올 거라는 사실이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런 팬데믹이 올 거라는 목소리를 높여온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팬데믹에 촉각을 세우고 평생을 노력하시는 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계십니다. 빌 게이츠도 이들 중에 한 명이죠.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은 이런 팬데믹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나라마다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요. 이 지도자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희생자가 더 늘 것 같아 좀 불안하긴 한데요. 빠른 시일 내에 좀 안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팬데믹이라는 이 전 세계적인 폭풍이 한번 몰아쳤고 앞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이 국가마다 분명히 세워질 겁니다. 또한 이제 개개인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어떤 생활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앞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언제 끝날지, 완전히 사라질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경기도 회복이 되고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진정으로 언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사실 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겨울이 추워지면 건조해지면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도 있고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만 좀 난무한 상황인데 제가 의견을 하나 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의견들 중에 하나가 될 뿐이죠. 그런 이유는 이제 워낙 바이러스라는 미생물이 갖는 좀 특성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건데 워낙 변이가 쉽고 컨트롤하기 어렵고 치료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언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약화돼서 독감처럼 유행병처럼 돌 수도 있습니다. 백신 소식도 뉴스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독감, 그래서 우리가 매년 겨울에 독감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게 그래서 올해 안에 좀 상용이 돼서 접종을 하면 코로나 사태를 종결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저는 과연 가능할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어떤 상황이 오던 간에 이번 사태를 통해 가장 좀 중요하게 얻어야 할 교훈은 이 감염병, 전염병을 좀 현명하게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미생물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로 인한 어떤 전염병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지식에 의해서 공포가 존재합니다. 이런 공포감은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이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좀 다른 문제도 야기하기도 하죠. 자, 언제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소문이 난무하죠. 거짓 뉴스와 거짓 정보로 인해서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코비드19를 통해 전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높아졌고 또 감염을 막기 위한 어떤 행동과 실천들의 중요성도 어느 정도는 인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손 씻기의 생활화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손을 씻으라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잘 안 씻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과거에는 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니 겪기 전에는 체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보면 놀다가 들어오면 손 씻으라고 난립니다. 안 씻으면은 혼을 내고 하죠. 근데 정작 부모들은 또 잘 안 씻어요. 어른들이 좀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이 기사 보셨나요? 화장실에서 손을 안 씻고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대략 한 30-40% 분들이 볼일을 보시고 손을 전혀 안 씻고 나가세요. 올바른 손 씻기를 하시는 분들은 불과 2%, 100명 중에 2명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조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음식에서 검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손을 안 씻고 나오시는 분들이 보세요. 친구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허구도 하고 동료랑 악수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손으로 또 손잡이도 잡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만지고 음식도 같이 먹고. 자, 화장실마다 고체 비누나 이제 물 비누가 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 비누보다는 고체 비누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백화점이나 좀 좋은 데는 물 비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고체 비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 고체 비누를 잘 안 쓰게 됩니다. 실제로 이 비누에 세균이 검출되지는 않다고 하지만 문제는 찜찜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면 사용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설치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누에 머리카락이라도 붙어있고 하면 아예 만지기도 싫어지더라고요. 이런 좀 심리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어떤 위생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도 중요하고, 자, 우리가 이제 황사가 흔하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일이 그래도 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황사가 아니어도 기침을 할 때에는 이 비말로 전파되지 않게 이렇게 에티켓을 지킨다든지, 심하면 마스크를 좀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서 전파가 안 되게 좀 한다든지, 특히 이제 병원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을 해서 다른 환자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게, 이런 작은 변화가 다양한 전염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죠. 잘 안 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벌써부터 날이 더워지니까 안 쓰잖아요. 다 벗고 다니잖아요. 손에 들고 다니고.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는다니까 불편해서 썼죠. 하지만 이제 날이 더워지고 하면 점점 더 안 쓰게 질 텐데, 이제 물론 좀 더 착용감이 좋고 편하고 좀 패션이 접목된 다양한 마스크가 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착용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조금은 사라질 거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이제 이런 마스크나 손 소독제가 필수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이제 파우치나 가방에 여러 가지 필수 아이템들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마스크나 손소독제도 이들 아이템 중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제 미국에서 한 시즌에 얼마나 많은 독감으로 사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시는 데이터도 최근의 데이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 시즌에 3,400만 명이 독감의 케이스가 있고, 그 중에 35만 명이 독감으로 병원을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즉,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한 3,4천 명? 몇천 명이 독감으로 사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을 좀 더 하긴 해야겠지만, 물론 이미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단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개인 단위에서의 위생적인 어떤 실천, 굉장히 쉽잖아요. 생활화되면 굉장히 쉬운 그런 실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19가 이제 너무 큰 임팩트를 주었기 때문에 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걱정되는 건지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그 효과와 안정성 둘 다 문제가 없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한다는 말도 있고, 최소한 이번에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스트레인을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도 중요하지만 이 팬데믹을 일으킬 좀 후보군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아까 언급했던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요. 또 다른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통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밖에 다양한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에서 왔다는 설명이 가장 유력한데요.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라든지 증상 없이 옮겨 다니면서 변종을 일으키는 이런 케이스들을 항상 좀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빠른 검사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도 있는 시스템 마련이 좀 구체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감염병에, 특히 이제 팬데믹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재정립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이번 좀 안정화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단순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의료진의 노력에만 감사하고 또 강요할 것이 아니라 팬데믹에 대한 좀 적절한 매뉴얼과
좀 시스템화 할 수 있는, 현실 적용이 좀 가능한,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마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보이는 시기에 좀 거창하게 뭐 준비하고 마련하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던 거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만 쓰고요. 감염병 전문 병원 짓는 말도 있고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를 좀 잘 활용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뭐 정보를 드린다기보다는 저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코비드19 사태를 통해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 다시는 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잘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또 올 겁니다. 이번 사태를 좀 잊지 말고 잘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